네, 안녕하십니까. 3강입니다. 이번 3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과 미국에서의 어떤 행정학의 발달을 정리하도록 할게요. 우선 먼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독일 행정학의 발달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 행정학의 발달이 있죠. 이 두 가지를 한번 칠판에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자, 먼저 독일인데 사실 이 원래 행정이 나온 건 독일입니다. 그래서 이 독일 행정학이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죠. 결국 미국이 독일의 행정학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. 물론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. 자, 그런데 독일의 행정학을 한번 정리해 볼 때 기본적으로 16세기, 18세기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시기입니까? 중세 시대가 끝나고 절대왕이 모든 걸 지배하던 절대 군주국가 시대였죠. 군주국가. 그죠? 이걸 절대국가 또는 절대 군주국가라고 하죠. 이 절대 군주를 위한 학문이 바로 관방학이었죠. 관방학. 이 관방학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재에 있으면 이 국가 관자고, 그죠? 방은 무슨 방자입니까? 요 방방자죠. 국가의 방을 연구하는 학문이죠. 학. 관방학. 그쵸? 이게 관방학이죠.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도 정부 부처에서 15개 부처가 있죠. 15개 부처. 이 15개 부, 그게 바로 방입니다. 쉽게 말하면. 그죠? 그래서 그 관방학에 대한 연구가 군주를 위한 것이었는데,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1727년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져요. 왜 그러면 이 1727년이 중요하냐면, 1727년에 독일의 유명 대학교, 뭐 살레 대학이나 또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관방학과가 설치돼요. 관방학과, 뭐 지금의 행정학과 같은 거죠. 쉽게 말하면. 그죠? 이 관방학과가 설치되기, 그죠? 여기는 전, 여기는 설치된 후죠. 그래서 설치되기 전을 전기, 설치된 후를 후기라고 합니다. 이렇게. 이게 전후기 관방학이죠. 전기와 후기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가 이념적 배경이고요. 이념. 어떠한 이념의 바탕을 두고 있는가. 그죠? 두 번째가 국가의 어떤 재정 문제.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국가 영역의 분리 문제예요. 이렇게 영역. 자, 먼저 이 전기관방학은 아직까지, 그죠? 절대군주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절대군주는 결국 누가? 신이 이 군주에게, 그죠? 권한을 부여한 거라는 거죠. 결과적으로 이념은 신학의 바탕을 두고 이 신이 왕에게 권한을 부여했다는 왕권 신수설을 기반으로 합니다. 이 왕권 신설이 뭐예요? 왕의 권한을 신이 부여했다는 거죠. 그만큼 왕의 권한이 높은 거죠. 거의 신과 동격시되는 거죠. 그죠? 자, 반면에 이 후기관방학은 신학에서 벗어나서 특히 자연법 사상의 기본을 두고요. 이 자연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계몽주의, 인간이 깨달고 느낀다는 그런 어떤 인간의, 그죠? 감정을 중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몽주의, 인간의 인식,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므로 이 전기에서 후기관방학으로 오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, 사실상. 자, 두 번째, 재정적인 문제는,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기에서는 아직까지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이 동일한 걸로 봐요. 즉,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이 미분리됐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곧 왕실 재정이라는 겁니다. 반면에 후기에 오면은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. 왕실 재정 따로, 국가 재정 따로. 지금 뭐 예를 들어 영국의 왕실을 보면 지금 어때요? 영국 왕실 재정이 따로 있고 영국 국가 재정이 따로 있었죠. 지금 따로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당시에는 같았다는 얘기입니다. 그만큼 국가 재정이 미분리됐다는 거죠. 또 하나, 국가 영역도 아직까지 뭐 정치, 경제, 사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죠. 그래서 아직까지 미분리된 상태였고, 이 미분리가 포인트죠. 여기는 서서히 이제 분리가 되죠. 그래서 최초로 분리된 게 언제냐면, 여기 특히 후기관방학에서 유명한 학자가 한 명 있는데 꼭 알아두십시오. 이분을. 유스티란 분이 있어요. 유스티.